안녕하세요, 메가풋볼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많은 한국인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된 선수이자 조각같은 외모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데이비드 베컴의 꽃미남 미드필더 계보를 이을 남자, 바로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2006년생의 베리발, 스웨덴의 원더키드입니다. 187cm에 74kg으로 주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기에 훌륭한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죠.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하며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할 때 왼쪽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베리발은 스웨덴 리그에서 프로 데뷔 후 어린 나이임에도 본인의 기량을 펼치며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파리 생제르맹의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더 가디언 선정 06년생 최고의 재능 60인에 선정되는 등 유망한 자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 2023년 12월 맨유, 인테르, 바르셀로나, 맨시티 등 10개에서 15개가량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뜨거운 관심이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겨울 이적 시장 루카스 베리발은 곧바로 이적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2024년 1월 루카스 베리발은 바르셀로나의 일원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은 루카스 베리발의 바르셀로나행을 예상하였고 선수의 최우선 순위 또한 바르셀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비 페드리 베리발, 제2의 세월간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 토트넘이 요한 랑게 디렉터의 지휘하에 하이제킹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월 2일 로마노의 히얼 위 고를 필두로 베리발의 토트넘 이적행이 확정됩니다. 하나 약 142억의 옵션이 포함된 계약으로 알려졌으며 피파 유스룰로 인하여 2024-25 시즌부터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죠. 같은 국적인 스웨덴의 클루셉스키가 전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베리발은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하네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베리발을 쟁취하는 데 성공한 토트넘.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과연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모만큼은 차세대 데이비드 베컴을 연상시킬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보아 스타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적 시장에서 검소하기로 유명한 토트넘이 06년생의 미드필더에게 외모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베리발은 직접적으로 골문을 위협하거나 득점하기보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한 공격적인 관여를 하는 선수입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이 좋은 것이 특징이며 삼성과 이선을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미드필더이죠. 베리발을 알아보다 보니 큰 키와 피지컬과는 상반되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베리발의 우아한 플레이 스타일의 핵심은 바로 퍼스트 터치입니다. 퍼스트 터치 하나로 상대방의 압박을 쉽게 무력화시키고 본인의 다음 연결 동작을 이어나가죠. 넓은 반대 공간에 패스를 전환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볼을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터치는 본인의 다음 동작을 실행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동료 선수들의 공격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베리발의 퍼스트 터치는 단순히 퍼스트 터치를 잘 잡아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 시야가 굉장히 넓고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본인이 이미 공을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할지 다 계획해놓은 것처럼 다음 동작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퍼스트 터치를 본인의 다음 행동에 유리하도록 잡아놓고 제약 없이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베리발의 퍼스트 터치를 더욱 효과적이게끔 하는 듯합니다. 퍼스트 터치 이후 연결 동작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패스나 반대 전환 패스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의 정확성도 좋지만 플레이메이커로서 패스의 창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요소도 베리발은 이미 장착한 듯 보이더라고요. 패스를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진 드리블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볼을 운반하는 능력 또한 좋은 선수입니다. 베리발은 좁은 공간이나 측면에서 탈압박에 능한 모습 또한 보여주었는데요. 탈압박 이후에 직접 볼을 운반하여 상대 진영의 수비수들의 주의를 끌어 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직접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베리발은 뭔가 애매합니다. 2선 미드필더 자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격 가담에 비해서 슈팅 능력이 부족하고 3선 미드필더로 기용하자니 수비 능력이 떨어지죠. 슈팅 자체도 대부분이 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슈팅을 때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더라도 중거리 슈팅 자체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2선 미드필더에게는 어느 정도 골에 대한 마무리 능력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다고 3선 미드필더로 기용하기에 수비 가담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뛰어난 피지컬을 기반으로 부딪히는 수비를 하기보다는 발만 넣어 공을 빼내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점은 2선, 3선 미드필더를 막론하고 미드필더에게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는 수비 가담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도 베리발은 축구에 대한 지능 자체가 높아서인지 수비 시에 상대 선수를 어려운 지역으로 몰아넣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적극적으로 몸을 활용하여 상대 공을 탈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향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베리발은 신체 능력 자체도 뛰어난 편이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충분히 쉽게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리발은 향후 웨데고르와 비슷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아한 플레이를 보이는 두 선수는 각자 다른 주발을 사용하여 베리발은 좌측,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 전환 패스를 이어가거나 침투 패스를 시도하는 것에서 비슷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웨데고르는 베리발에게 부족한 마무리 능력 또한 완성형인 선수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발에게서 프랭키 대용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네요. 베리발이 향후 어떤 선수를 닮게 되던 이 선수의 성장은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시즌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팬분들 입장에서 더 자주 이 선수를 보게 될 것 같네요. 베리발의 발에서 시작되어 손흥민의 발끝에서 골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ly stuff.